저를 갑자기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 눈을 빤히 바라봐 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하죠. 너무 행복하고 그 눈빛을 1분 1초도 놓치기 싫으니까. 우리 아들이 마취를 안 하고 이게 치과 스케일을 했다. 이게 보통 가정에는 그다지 큰 기쁨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오늘 영상이가 스케일을 했어요. 뭐 오늘 짜장면 사줘야 돼요. 이런 굉장히 큰 기쁨이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성취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렇죠. 저는 8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효진입니다. 저는 23살하고 25살짜리 자폐성 장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옥주입니다. 복지관을 둘 다 다니고 있는데 큰아들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은 평생교육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복지관이라는 데가 보통 다 10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9시쯤 나와가지고 큰아들 내려주고 작은 아들 내려주고 저는 장애인 부모회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3시쯤 부모회에서 나가가지고 작은 아들 데리러 가는 날도 있고 큰아들 데리러 가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아들은 활동지원사가 데리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면 경제활동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또 장애를 받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꾸게 되고 그냥 쭉 계속 전업주부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살쯤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장애일 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처음 자폐란 얘기를 듣고 자폐가 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더욱 어려웠던 것 같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바다 한가운데 배 하나 그냥 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길인가 많이 어려웠죠.
그냥 이렇게 발달이 돼야 되는 시기에 발달이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적인 순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의심된다 싶을 적에 만 3살쯤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소통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 것 뿐이고, 제 기분이 어땠냐면 아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또 나 여기에 매이겠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좋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걸 본다든가, 뭐 새로운 걸 몰랐던 걸 알았다든가, 그다음에 관계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막 사귀게 됐을 적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아들들이 잘 못 누리는 거, 그게 되게 안타깝죠. 이런 걸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게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냥 아이가 멍하니 바라볼 때도 많은데 그 생각을 좀 서로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그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라는 거를 인지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어디를 데려가도 제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앞으로 무조건 직진하고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와주지도 않고 제가 숨어도 절 찾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엄마가 안 따라오는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와달라고 표현하고 이럴 때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많이 보람 느끼고 제가 아이한테 그래도 의지가 되는 존재인가 보다 싶은 생각 들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던 점들도 없진 않아요. 많이 있는데 애들이 사고를 자주 치거든요. 자기 딴에는 우리 왜 마라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초원이가 얼룩말을 막 따라갔는데 그 얼룩말이 아니고 얼룩말 옷을 입은 사람을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한테는 얘들의 감각에 알맞은 추구를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여자를 만진다거나 뭐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얘들의 무슨 어떤 성추행 의도는 아닌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오히려 성인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들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공교육에서 얘들을 다 포용해주고 있으니까 학교 다니고 학교 교육을 받고 또 치료실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얘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마땅치 않아진 거예요. 주간보호조차도,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조차도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격은 커지고 갈 데는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됐을 적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 많은 엄마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쭉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엄마가 늙어지고 얘들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될 텐데 그럼 그때는 누가 얘들을 방어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슬픈 감정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옆에 있지만 언젠간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글쎄요, 엄마가 왜 없는지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저를 기다릴까 봐 좀, 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럴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제 아이가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데, 사회 나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저희 아이 돌발 행동 때문에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실 때들이 있어요. 자폐를 처음 저도 아이가 접했을 때 자폐는 뭐 치료실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뭐 놀이 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니는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아이를 왜 치료해서 고치려 하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된 건가? 우리 아이가 뭐 틀렸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다른 것 같거든요. 그냥 생각 체계가 비장의 사람들하고 자폐 아이하고는 생각 체계가 다른 것뿐인데, 다른 걸 꼭 그렇게 일반 사람한테 맞추려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어렵게 치료실을 다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시민의식 같은 것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키운다고 하면 왜 불행할 거라 생각하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우울할 거라 생각을 하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들도 하는 행동들도 사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좀 특이해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친구는 정말 또 되게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렇게 두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힘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두려운 일들은 또 누군가가 도와줘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좋았었던 기억 많이 떠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 승우야, 엄마야. 한 번도 승우한테 이런 편지식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우리 승우 지금처럼 잘 웃고 건강하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사랑해.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